여러분, 즐겁다는 말 우리 진짜 자주 쓰잖아요. 근데요, 이 enjoyment라는 단어 생각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기분 좋다 이걸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법적인 권리 이야기까지 나온다니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즐거움은 도대체 뭔가요? 어떤 때, 즐겁다 하고 느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짚고 가볼게요. enjoyment는요, 그냥 기분 좋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아주 깊은 만족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정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미있다랑 즐겁다를 막 섞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둘은 결이 좀 달라요. 재미는 뭐랄까 그냥 그 순간이 유쾌하고 웃긴 좀 가벼운 느낌이라면요. 즐거움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충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단어의 뿌리를 캐보면 더 확실해져요. 이게 원래 고대 프랑스어 엔조이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엔이 아내라는 뜻이고 주이어가 기뻐하다예요. 합치면 맞아요. 내 안에서 기쁨을 찾다. 와, 단어 자체에 이미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이 즐거움의 원천에 대해 말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derive enjoyment from이랑 get enjoyment out of. 얼핏 보면 그냥 똑같이 즐거움을 얻다 같잖아요. 근데 뉘앙스가 완전 달라요. derive 쪽은 뭔가 좀 격식 있는 느낌으로 어떤 대상에서부터 만족감을 이끌어낸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요. 반면에 get out of는 훨씬 더 일상적인 표현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뽑아낸다, 찾아낸다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하죠. 예시를 보면 느낌이 확 와요. 그녀는 그림 그리기에서 큰 즐거움을 얻는다. 이건 그림이라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내면의 만족감을 천천히 얻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근데 나는 자원봉사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건 어때요? 봉사활동이라는 경황 속으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보람이란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확실히 다르죠? 좋습니다.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느낌의 결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마치 하나의 작은 이야기처럼 단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첫째, 누군가 우리를 위해 그걸 제공해주고요. 둘째, 우리가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험이 오롯이 나만의 것으로 내면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계들을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첫 단계, 제공입니다. For your enjoyment.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콘서트나 행사 같은 데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정성껏 무언가를 내어줄 때 쓰는 아주 따뜻한 표현이죠. 자, 이제 그걸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Full enjoyment. 말 그대로 완전한 즐거움이죠. 이게 뭐냐면요. 어떤 방해나 제약도 없이 100% 아니 200% 몰입해서 그 경험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남김없이 다 즐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즐거움이 내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Personal enjoyment. 이건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나 자신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취미 같은 거요. 순수하게 나를 위한 시간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즐거움을 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enjoyment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사회 전체의 구조, 그리고 심지어 권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까지 뻗어나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즐거움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권리다. 와, 생각의 전환이죠? 즐거운 건 그냥 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단어의 법적인 의미가 시작됩니다. 법에서는요, enjoyment를 보통 향유라고 번역해요. 권리의 향유 이런 식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내가 실제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용하면서 혜택을 얻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즐거움이 이제는 측정하고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대요. 아니, 감정을 어떻게 측정하고 설계한다는 걸까요? 좀 신기하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게임이요. 게임 디자이너들은 인조이먼트 팩터, 우리말로 하면 즐거움 지수 같은 걸 엄청 신경 쓰거든요. 이게 게임의 성공을 좌우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흥미진진하면 이 지수가 팍 올라가고 반대로 똑같은 몬스터만 계속 잡는 지루한 퀘스트는 지수를 팍팍 깎아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즐거움을 수치화하고 분석해서 더 나은 경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면 enjoyment for all, 즉 모두를 위한 즐거움이라는 멋진 원칙이 됩니다. 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불편하든 아니든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진 공원이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축제 같은 게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조이먼트의 여러 얼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감정의 지도 위에 딱 자리매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 편에는 기쁨, 행복, 만족처럼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있죠? 이건 뭐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 반대말 쪽이에요. 슬픔이나 고통도 물론 반대말이지만 저기 맨 아래에 있는 박탈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즐거움의 반대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걸 넘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행복이 날씨처럼 전반적인 상태라면 즐거움은 소나기처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거. 둘째, 그냥 스쳐가는 쾌감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만족감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 법적인 의미에서 즐거움의 반대말은 박탈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본 즐거움의 세계 어떠셨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간단한 단어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완전한 즐거움, 그 full enjoyment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